에스라인과 식스팩에 돌직구를 날리고 올바른 움직임으로 진짜 강해지는 쇼. 쇼 불량 헬스 리부트. 리부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리부트도 되게 오래됐어요. 네네네. 지금 요게 방송이 될 때쯤이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지도자도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무서워. 바뀌어 있을 거예요. 지금 요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바뀌어 있겠지만 지금은 녹화해서 저희가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네. 아직은 모릅니다. 두 개를 딸까요? 네? 윤석열 와 우리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색은 내보내지 네, 않는 걸로 네. 했잖아. 예. 아니 근데 어느 분이가 열심히 해달라고. 왜 했고.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네. 저 뭐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거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의외로 다른 사람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허경영만 아니면 의외로 네.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네. 네네. 요 방송이 되고 있을 때쯤에는 우리는 이제 그 새로운 그 대통령,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이 돼서, 예, 아마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거를 업로드하고 있을 때쯤 되면. 이 방송 언제쯤 나갑니까? 이 방송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한 뭐 2, 3주? 2주? 요 정도 후에 나가지 않을까. 뭔가 빨리 종전을 희망합니다. 네. 그러네요. 예. 지금 한참 이제 진행 중인데 종전을 희망을 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우크라이나 화이팅. 네, 우크라이나 우리는 노워 전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작은 나라들이 어떤 신세인지 네. 그러니까요. 우리도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과 강대국이 됐지만 그래도 인구수가 모자라서 네. 그게 남일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은 나라들밖에 없어서 그러니까요. 사실 미친놈들 뭐 추성이지 뭐. 북한으로 따지면 러시아하고도 우리도 그렇죠. 맞닿아 있죠. 하고 맞닿아 있고 러시아랑 맞닿아 있고 중국하고 맞닿아 있고 일본 있고 일본하고 네. 해협 하나를 놓고 있고 네. 맞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주변 나라들한테 이렇게 그 주변의 작은 나라한테 작은 나라를 비하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큰 나라들 러시아나 큰 나라들한테는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작은 떼놈, 나라, 짱깨, 일본 놈. 근데 작은 이런 건 하지만, 나라에는 안 한다.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작은 나라가 없어. 없어요. 네. 없고. 저기 한 좀 근데 그건 진짜 필리핀도 옛날에 우리보다 잘 살긴 했었는데 그렇죠. 하여튼 필리핀 정도 그렇죠. 없어 주변에. 근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 그게 한국 사람들이 뭐 시리아나 어디 뭐 이렇게 난민들 뭐 이렇게 약간 흉보면 주변에 뭐라 하는데 그 뭐 일본 놈 짱깨 맞아요. 그리고 뭐 러시아는 그 슬라브 새끼들 막 이러면서 노예 새끼들 이러면 사람들이 그건 별로 뭐라 안 뭐라 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네. 맞아. 이상한 애고야.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민족적인 정서인지, 그러니까 강대국들한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역사 때문에 이제 그런 건지,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온 국민이 다 또라이인 걸로. 일단은 그 지역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문명 같은 게임이었다 하면 최악의 극악의 난이도 그렇죠. 아닌가. 그걸 중국 애들 이해를 못해. 중국 애들은 자기들이 그래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지네들 이해를 못해. 정말로 중국은 정말 진지하게 여자애가 너희들은 소국인데 왜 대국한테 그런 마음을 먹어?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뭐 옛날부터 중화 사장이죠. 근데 그게 자기네가 거의 종교야, 종교. 그치. 그게 이제 교육의 힘이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맞아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네. 교육을 받고 있는. 너무 중화상성이랑 자국민 너무 살처분하지 않나? 네. 그게 무슨 네네. 그리고 인구 뭐, 싸움한테 씨. 네. 그리고 이제 뭐 유럽의 차이니즈라고 하는 이제 그 프랑스 분들도 그 되게 유명하잖아요. 영어로 알아듣고 프랑스 말로 대답해 주는 거. 네. 길을 영어로 물어보면 알아는 들어요. 네. 말은 프랑스 말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는 분 중에는 이제 프랑스 분인데 한국에 사신 지 꽤 됐거든요. 한식을 안 먹습니다. 프랑스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든지 이태원에 있는 자기가 가는 프랑스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꼭 프랑스 음식만 먹어요.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또 엄청 강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요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세계 정세라든지 지리라든지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쵸.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알아야 될 필요성이 필요성을 없어요. 없는 뭐 이제 그분들은 그런. 그냥 부럽습니다. 모르고 살아도 네네. 뭐 저희가 뭐 되는지.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옛날부터 특이 케이스. 거기는 특이한 케이스. 네. 좀 재밌는 케이스라고 보죠. 특이한 케이스라기보다는.
근데 문제는 중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태도가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이게 약간 그 조롱거리가 되는 그쵸, 그쵸. 그런 게 좀 약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생각이 들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전체주의랑 더 맞닿아 맞죠. 있으니까 네. 뭐 세계수면주의라든지 네. 아니면 뭐 공동의 번영을 위한 이런 사상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판단을 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뭐 우리나라도 뭐 경제 순위가 좀 몰랐어요. 그 맞아요. 예. 나도 이 몰랐어. 뭐죠? 그 GDP? 네, GDP 같은 경우는 일본을 그렇죠. 2015년도에 넘어섰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 친구 중에 이탈리아를 굉장히 사랑하는 우리 이제 네,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네. GDP나 아니면 GNP 전부 다 이탈리아를 넘어섰죠 이제. 이탈리아도 너무 네, 넘어섰고 그다음 군사력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프랑스를 넘어섰더라고요. 맞아요. 예, 약간 국뽕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는 뭐 지금 현대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그 국민들이 한반도에 인간이 산 이래로 가장 풍요로운 어떤 이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예, 각자 개개인의 어떤 그런 사정은 좀 다르겠지만, 예, 그 약간 다르겠지만 가장 그 부강한 예, 선진국인 나라에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먹을 것도 많이 넘쳐나고, 그죠? 네. 예, 배골치 않는 어떤 그 뭐죠,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다들 그렇게 이렇게 살들도 많이 찌시고 다이어트들 많이 하시나 봐요 요새. 그렇게 네, 다이어트. 의식의 네. 흐름을 네, 네. 저 다이어트 하는데 유행하는 건 좋은데 네네. 요즘 너무 바디 프로필이 너무 유행인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네네네. 바디 프로필 그 문제점을 한번 네네. 다룬 지난번에 한번 올라갔었나요?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얘기를 했었는데 안 올라갔나? 아니요 얘기했어요. 그죠? 네, 올라갔는데 네네 맞아요. 봤는데. 저는 뭐 오늘 얘기할 주제가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네. 그냥 늘 전반적인 그냥 이때쯤이면 뭐 했던 것 개별 뭐 이렇게 그냥 개괄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다이어트 시장 자체의 본질은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맞죠. 지금까지 변한 적은 없고 그렇죠. 다만 이 시장의 어떤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장이 소비되는 어떤 패턴이 좀 약간 바뀐 거죠. 이제 아까 오 원장님 그 바디 프로필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오 원장님하고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됐을 때 그때도 사실은 다이어트 열풍이었었어요. 맞아. 식스팩 열풍이었는데 그때는 지금 바디 프로필이기 때문에 체지방을 줄여서 좀 이렇게 보기 좋은 어떤 몸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쪽으로다가 이제 이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 숫자를 바꾸는 거. 네. 아니면 왕자 만드는 거. 네. 숫자를 바꾸는 약간 그런 쪽이었었고, 이 소비되는 매체 자체가 TV에서 SNS로 옮겨온 거일 뿐. 네. SNS 옮겨와서 더 그런 것 같아. 사진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은 SNS로 자기를 많이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약간 그런 시대잖아요. 바디 프로필 사진 너무 다양해요, 컨셉이. 네. 사실 잘 못 봐주겠어. 코스프레 약간 코스튬 플레이 보는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코스튬 플레이, 그러니까 그 컨셉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걸 보면은 각자 본인이 되고 싶은 미망과 약간 그런 게 좀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를 또 굉장히 중독적으로 한 번만 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맞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요요 왔다가, 그다음 다시 또 빼서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그거를. 사실 그 보디빌더. 네. 그렇게 뭔가 약간 자신의 어떤 다른 컨셉의 바디 프로필을 컬렉팅하는 약간 그런 추세로. 네. 여러분들은 근육만 안 키워서 그렇지 보디빌딩 시퀀스대로 그냥 증량했다가 살 빼고, 사진 찍고 다시 증량하고. 그렇죠. 얼굴 마탱이 가고 이제 수분 빼가지고. 그 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30대 중반 이상 넘어간 다음에 바디 프로필 자꾸 찍으시면 이제 얼굴이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얼굴 피부 피부인데 저는 관절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관절. 그렇죠. 관절이 엄청 산화되고 노화될 텐데. 그렇죠. 저걸 어떻게 채울 건가. 결국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디 프로필 찍는다는 거 몸에서 전체적인 지방량을 덜어내는 거잖아요. 체지방을 줄여내는 이 팻을 딱 커팅하는 뭐 이제 그런 건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엔 이게 그 호르몬 자체를 갖다 계속 교란시키는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이어트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냥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한번 이렇게 그런 시즌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씩 더워지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늘 한 2, 3월쯤 한번 이렇게 다이어트 맞아요. 방송했던 것 같아요. 네. 매년 하는데 바뀌는 건 별로. 바뀌는 거는 없죠. 네, 바뀌는 건 없죠. 근데 뭐
과거에 저도 바뀌는 게 없고. 나 좀 바뀌었어 그래도. 아유, 평체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평체가 좀 내려가고 있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원장님. 뭔가 다이어트 회의론자 같은 느낌. 아니 해서 근데 이게 회의론에 약간 네. 회의론이라기보다는 네네. 그 항상 예전에 오 원장님이 저한테 자주 하던 얘기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음원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있잖아요. 이게 유통이 되면서 좀 더 사람들이 다양한 음악을 나는 그랬어. 향유를 할 거라고 생각을 뜨면서 했어요. 뭔가 사람들이 음악 듣는 게 되게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해. 물론 지금 유튜브 때문에 엄청 다양해졌긴 그렇죠. 하지. 네. 근데 이제 방송에 소비되는 거는 아이돌 음악이 더 아이돌이 더 네. 커졌다. 그렇죠. 더 시장이 커지고. 그렇죠. 이게 되게 한국적인 특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아마 뭐 H.O.T, 신화 같은 약간 그런 팀들이 막 할 때쯤에서 인터넷이 막 이제 막 됐을 텐데 이제 그때도 사실은 가요계를 거의 대부분 다 장악하고 있었던 건 그런 음악들이었었어요. 주류 음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음악들이었었는데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바뀐 거는 사실상은 이제 없는 거죠. 근데 다이어트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책도 써보고 뭐 방송도 방송이라고 하는 건 저희 유튜브 말고 제가 과거에 출연했었던 뭐 공중파 방송들 나가면 아, 이번에 몸신 너무 잘 봤습니다. 예. 자. 엉덩이를 그렇게 클로즈업 할 줄이야. 아유, 진짜. 네, 나무젓가락이 얼마나 빨딱 서 있는지 정말 감탄을 그냥. 네네. 제가 그동안에 얼마큼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를 거기서 공작새 깃털처럼 뽐내고 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거기 출연하신 분들이 이게 컨셉이 아니고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외고 선배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표정이지. 네. 잘못 보겠더라고. 이 나이에. 그냥 거기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어. 네네네. 그게 다들 지기 싫어하시더라고. 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젓가락을 되게 끼는 거 엉덩이 끼는 거 쉽게 보시더라고요. 해보더니 벌써 다리를 11자로 하니까 벌써 하면서 눈이 커져. 엉덩이 힘 잘 안 돼. 네네네. 그래서 제가 15자를 하고 딱 끼고서는 설명을 하니까 이분들이 되게 저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네, 뭐 하여튼 뭐 이건 몸신 갑자기 몸신 쪽으로 이게 틀어지긴 했지만 조금 아쉬웠던 건 형이 타이즈 입었으면 더 엉덩이가 잘 나왔을 텐데. 나를 어디까지 보내려고 내일 모레는 쉰인데 어디까지 보내려고 몸신 작가님들이 봐주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땀이 쫙 나네요. 네. 타이즈랑 반바지도. 근데 뭐 몸신도 뭐 제가 뭐 그건 그런 쪽으로 나가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컨텐츠가 꽤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그런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네네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다이어트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시작한 지 10분 넘었는데 아직 못 들어가고 있어요. 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이어트라는 거에 대한 이제 개념 자체가 우리가 너무 지금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면은 그거예요. 진짜 체중 빼는 거. 근데 사실은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식단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식이. 예. 요게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요새 대한민국 혹은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다이어트라고 하면 정말 체중 조절을 위한 그 어떤 것들. 이제 식단에 국한되지가 않아요. 그 어떤 거. 거기에는 약 10%의 이 어떤 이 정설과 90%의 어떤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사술이라고 그래야 되나? 흑마술이라고 해야 되나? 판타지, 판타지? 사설, 모르겠어. 뭐 여기 섞여 있어 다. 가십, SNS, 내 생각에는 한 100년 지나면 다이어트 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바다의 신 이런 것처럼 제가 다이어트 신 뭐. 이제 한 10년 정도 열심히 이제 뭔가 약간 인사이트를 좀 해보기 위해서 하면서 이제 이 다이어트라는 거에 대해서 탁 덮고 포기를 하면서 포기라기보다는 내려놓으면서 이제 딱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다이어트 시장은 결국 팩트에 기반을 둔 시장이 아니다. 여기는. 그게 정답. 네, 여기는 욕망에 기반을 둔 시장이에요. 예. 판타지를 쫓.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다가 이 팩트의 잣대를 들이댄 모든 컨텐츠가 다 망했어요. 그죠. 예. 살아남은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10원 한 푼이라도 돈을 벌고 싶으면 그 판타지를, 그 욕망을 부정하는 드라이한 팩트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 맞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처음에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론들이 이미 다 기각이 된 부분들이 많은데 옛날부터 그쵸. 이제 무슨 다이어트에 대한 신화들 이렇게 기각이 된 부분이 많은데 그 기각됐다는 거는 부각되지 않죠. 그렇죠. 그
안에서 기각했던 그런 것들이 차례차례로 쳇바퀴 돌면서 한 번 튀어나오고 한 번 네, 튀어나오고. 네, 전뭐 어. 그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냥 그렇죠. 어차피 그러면서 계속 인간인데. 유행처럼 소비되고. 그렇죠. 아, 이거 패션이나 그렇죠. 이거는 그냥 정말 네, 네. 그 우리가 시장 경제의 네, 하나로 이제 봐야 되는 네. 그런 그냥 우리가 그 무협지나 판타지를 소비하는데 거기에 어떤 뭐 물리적인 어떤 그 뭐 이런 거라든지 생물학적인 이런 거를 들이대면 재미없잖아요. 좀 들이대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그걸 들이대 공부하고 있는데. 드래곤을? 드래곤이나 뭐 장풍 이런 거를? 흑마술, 판타지, 흑마술. 마법. 저기 마법 사이트 있죠, 저기 옆에. 저기 옆에 오 원장님 거에 헤르메스 입문 저기 적혀 있죠. 실전 흑마술 교본 이런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어쨌건 뭐 이렇게 다이어트 자체가 지금은 정말 이게 체중의 어떤 변화, 체중 자체를 갖다 줄이는 거에 많은 의미가 두고 있다라고 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SNS로 이제 이 마켓 자체가 옮겨오면서 이제는 건강한 이 바디 쉐입이라기보다는 건강해 보이는 어떤 그런 이 체형으로서의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몸매가 그래서 뽐낼 수 있는.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워너비가 되면서 네. 또 개인 SNS가 하면서 그 발달하면서 네. 사실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체형이라고 생각했던 게 다 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나만 빼고. 내가 그 여기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돼라는 그렇죠. 그런 걸 끄집어내니까 다 바디 프로필 그죠. 그렇죠. 회원을 끊고 네. 6개월짜리를 끊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주변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그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도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게 주변에서 바디 프로필을 찍어서 올릴 정도로 다이어트에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이뤄내신 분이 있는지 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이게 예, 이게 시도와 결심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담배 끊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다이어트를 계속해서 이제 실패하고 다이어트 자체가 힘든 어떤 요런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좀 그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우리가 다이어트를 현대 이런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다이어트, 그러니까 체중 자체를 줄인다는 어떤 다이어트라는 걸 놓고 봤을 적에는 생물학적인 어떤 요런 거에서 봤을 적에는 이거 되게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생물학적인 거에서 봤을 때 되게 이상한 거. 근본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열량을 섭취를 하는 거는 생존을 위한 어떤 그런 거고 모든 동물은 많이 먹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생존을 위해서 적게 움직이는 걸 추구를 해요. 그쵸? 예. 그래서 내가 몸에 축적된 열량 자체는 되도록이면은 에너지로 쓰지 않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연비를 가진 몸으로 계속 그쵸. 진화를 해왔고 예. 그 결정체가 거의 인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짜 그 사실은 저도 비만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볼까 하고 네네. 좀 자료를 모아봤었었는데 사실은 그 대부분의 그 요즘 이론들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망하는 스토리예요. 다 조상 탓이야. 네. 다 조상 탓, 유전자 탓이고 조상 그렇죠. 탓이 너무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죠. 어쩔 수 없어요.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더 그래. 네. 되게 웃긴 게 인간만 특징적인 게 뭐냐면 피하로 지방을 축적하는 동물들이 많지 않은데 인간이 좀 그런데 특화돼 있대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떤 음식을 되게 약자로서 네. 자연계에서 약자로서 그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거에도 취약하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또 뇌는 커져가지고 산소는 많이 필요하고 단백질도 많이 필요한 많이 상태에서 어떻게든 열량을 축적하는 게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DNA 중에 가장 큰 숙제였고 그렇게 진화를 해왔다는 거지. 그렇죠. 심지어 피하에까지 그 지방을 축적할 정도로 보통은 내장에 주로 맞아요. 동물들은 많이 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피하에도 많이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 자체가 그 우리가 여태까지 쌓았던 그 역진할 수 없는 어떤 흐름이었다는 진화의 거죠. 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찌는 유전자라고 일컬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최종 진화의 가장 우수한 형질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았던 거고 그렇죠. 축적한 환경에서도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리고 또 하나 동물들은 절대 하지 않지만 인간만 하는 거 자기가 섭취한 열량을 이용해서 체중을 감량하는 데 쓰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이거 이런 동물은 없어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자기가 섭취한 열량 자체를 운동이든 아니면 뭐를 이용해가지고 이 체중 자체를 갖다 감량하기 위한 체지방 자체를 감량하기 위한 데 또 써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모순이죠, 되게. 그러니까 이 모순이 또 시장에서도 나타나는데 한쪽에서는 다이어트, 건강식 이런 시장이 이만큼 크면 또 한쪽에서는 미식 문화가 또 아, 이만큼 그렇죠. 크잖아요. 그렇죠. 인간만이 요리를 해서 먹으니까. 텔레비를 틀면 다이어트 반, 맛있는 요식 반. 요식업 먹방 반, 그렇죠. 쿡방 반. 음. 이게 또 핫하고. 그렇죠. 그저 뭐야 빌 게이츠도 쿡방하는 시대잖아요. 사실 은퇴하고. 저기 보십시오. 지금 저 뭐죠? 신세계 우리 부회장. 네. 예. 아, 네네. 예. 그 부회장님도 정용진 님도 네네. 요새 보면은 이제 쿡방 하십니다. 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미식에 대한 탐닉은 계속되면서 또 다이어트에 대한 그 욕구도 계속되고 있는 그렇죠. 희한한. 예. 그죠? 여기 더 희한한 건 이제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 풍족하게 뭔가를 먹을 수 인류 전체 그러니까 역사 시대 말고 문명 시대 말고 과거의 구석기까지 포함한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화석 인류라고 하는 쪽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류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이런 걸 놓고 봤을 적에 이렇게 풍족하게 음식을 먹고 열량을 비축할 수 있었던 시기는 사실상 없었죠. 없었어요. 19세기 때 산업혁명 이전까지도 없었어요. 네. 물론 이제 소수의 특권층을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이런 거는 이제 없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1970년대부터 네, 네. 예, 끼니 걱정 안 하고 이렇게 뭐 살았지. 그 전에는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말만 들어도 진짜 예.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산업혁명이 전기구현차의 발명이 최고의 그 인류의 혜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비료의 발명이 그렇죠. 사실은 그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그렇죠. 화두였다고 네. 그 방점이었다고 과거에는 하더라고요. 그 자연에서 치는 번개에 의존해야 됐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번개에 의존해. 아니 우리 네. 인분이나 질소를 네.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질소를 구하는 방법이 한정적이다가 이제 산업혁명으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네. 인류를 다 먹여 살리거든. 그때 인구가 10억 조금 넘었다는데 그렇죠. 지금 60억까지 지금요? 지금 70억, 70억이 넘었습니다. 70억. 네. 그 성장하면서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네. 그죠. 자, 그런데 점이었다고. 예, 이제 그 한반도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반도 인류가 산 이후 우리가 제일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2022년 기준에 지금 지구의 인구가 70억이 넘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위 10%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이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상위 10%, 나머지 90%는 아직도 예,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 영양실조가 되게 흔해요. 지구상에서 아직까지도.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이 풍족하게 먹은 열량을 이용해서 살을 빼고 있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한 약간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만 쉬었다가 다음 내용을 한번 좀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